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품 리뷰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우개 달린 연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와 엄청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알고 있으신 분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새롭게 보게 되실 거예요. 완전 새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우개 달린 연필을 새롭게 보는 시각은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 발명의 날인가? 뭐 그런 날에 이제 학생들한테 발명을 해와라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예시를 얘기해줘요. 너네 나이 때 아이도 지우개랑 연필 합쳐서 지우개 연필 만들었다. 그리고 부자가 됐다. 하면서 이제 너희도 쉽게 해. 부담 가지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좀 잘못 전해진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블로그나 아니면 뭐 백과사전 혹은 또 뭐 책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얘기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얘기가 얘기를 지어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연도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잘못 퍼진 얘기부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5세 소년 하이만은 이름이 이제 하이만 린맨인데요. 린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발음상 하이만이라고 할게요. 15세 소년 하이만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이제 미술에 좀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 연필로 뭐 그림으로 사람 얼굴을 그려주고 이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엄청 추운 겨울날에 그림을 그려서 팔아야 되는데 지우개가 없어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린 거야. 왜냐면 사실 지우개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하이만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 건망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15살인데 그래서 못 판 날이 있어서 그림을 팔지 못해서 정말 힘겨운 날들을 보낸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제 지우개를 무조건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필에다가 실을 묶어요. 그런데 그 실에다가 지우개를 묶어. 그러면 이제 봐봐 짜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이게 연필에다가 지우개 달면 이게 지우개가 무거워서 출렁출렁거리기도 하고 무게가 이게 안 맞아요. 손도 빠르게 못 움직이고 이게 덜렁덜렁거리면서 손을 계속 쳐요. 불편해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아이였던 거야. 가난했기 때문에 연필을 요 정도까지만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라 해야 되지? 여기다 연필 깍지를 끼우고 연필 깍지에다가 지우개를 꼽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거리지도 않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그 특허를 내고 몇 년 뒤에 그 특허권을 팔아서 지금으로 그런 특허권을 팔아서 10만 달러를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만 달러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수치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인데요. 아마 그 당시 때는 더 가치가 컸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렸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블로그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과사전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서로 연도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왜냐면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혹은 좀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실제로는요. 이게 15세 소년 때 특허를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특허를 냈을 때가 아마 40살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그 추적을 해볼게요. 1858년에 특허가 났어요. 1858년에. 그러면 대충 그냥 186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야 맞는 거냐면 1845년쯤에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숫자 계산으로만 했을 때. 그래서 1840년대 때 태어나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냐면요. 1817년생이에요. 1817년생. 그죠? 1817년에 자메이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됐을 때 나이가 한 40살쯤인 거예요. 그죠?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1817년 자메이카에서 태어나서 이제 182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로. 1829년에 미국에 왔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나이상 미국에서 이제 1829년에서 시작이니까 사실 이때 기준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1858년이면 15살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1848년에요. 1848년에 결혼을 해요. 결혼도 좀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 필라델피아 약학 대학을 설립한 사람의 딸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848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 아이가 16살 때가 보통 한 1858년쯤일 거예요. 아니지,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이 집 아이가. 그러면 봐봐요. 15살에 특허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아이가 10살이야. 그럼 뭐 5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5살에 뭐 아이를 낳았다는 건가?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많은 얘기가 좀 생략이 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물론 15살 때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허는 그 다음에 또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특허가 언제 났냐면 이 사람이 40살 때 특허가 났습니다. 그것도 1858년 4월 30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린 학생이 특허 냈습니다라는 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조사를 하게 됐냐면 아니 15살의 아이한테 소년한테 지금도 특허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안 잡혀져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특허권을 신청할 정도로 특허에 대한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특허권을 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가 나타나거든요. 개발은 얘가 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가 뭐 한 명 나와.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중학생 나이의 아이가 특허권을 신청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얘기들은 나이가 조금 뭔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옥에 달린 연필이 정말 그때 특허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또 이제 이걸 특허권 어떤 회사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러버칩인가 하는 그런 회사한테 또 팔았다가 약간 또 특허권 소송까지 걸려요.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어떤 결정이 났냐면 단순하게 1 플러스 1 한 것 있죠. 그러니까 뭐 지우개랑 연필을 합친 거. 이거는 이제 특허로 뭐 새로운 뭐 그런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발표도 났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포크 숟가락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돼서 이게 특허가 뭐 취소가 났다가 또다시 특허가 이제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걸 돈 번 사실은 맞아요. 돈을 떼돈 번 사실은 맞고, 이제 특허에 관련돼서는 1+1은 뭐 특허가 아니다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건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건 15살의 소년이 특허를 낸 건 아니라는 거. 40살의 아저씨가 특허를 냈어요. 그게 이제 숨겨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은 다른 얘기들이 어디에든 다 숨어 있어요. 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칼 들고 싸우는 장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뭐 전화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얘기만 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도 계시고, 아무튼 알아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른 그런 얘기들. 뭐 엄청 우리가 알기로는 똑똑한 과학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위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완전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이라던가 질투를 엄청 많이 한다던가 뭐 그런 사람도 많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지구에 달린 연필에 대한 얘기가 원래 알던 얘기랑 조금 달라서 꽤 흥미롭기에 이렇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